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유사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을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 용도로만 가능한 추천을 드리고요. 다른 용도로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입지 분석과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가 2억대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으로서 그래도 수원이랑 조금 가까운 화성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 분석부터 추천 입찰 가격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수원 5개 2023타경 3895 아파트 물건이고요. 화성시 봉다읍 수영리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인데 3층입니다. 총 20층 중에서 3층이니까 조금 저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정가가 4억 1200에서 한 번 유찰되어서 2억 8800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85제곱미터로서 국민평수 아파트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 입지 분석을 보기 전에 대략적으로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그래도 나름 신식인 것 같아 보여요. 깨끗해 보입니다. 그렇죠? 깨끗해 보이죠?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네,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라 지하에 다 주차장이 위치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은 구조가 잘 안 보이네요. 구조는 이따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입지를 한번 보기 전에 단지를 한번 먼저 보실 텐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라서 비교적 준신축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적을 보시면은 지금 이게 엄청 많죠? B, D, F, C, E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잘 모르겠다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렸었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03동 302호이기 때문에 103동 302호를 보시면은 117.48D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타입은 D 타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D 타입이 거래가 거의 없네요. 그래서 D 타입 한번 보시면은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구조가. 이게 구조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쪽으로 뒤쪽으로 튀어나온 모양이고 많이 거래가 되는 그리고 세대수가 많은 평수는 아니다 라고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별로 없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랑 이거는 방 4개의 화장실 2개네요. 근데 다른 것도 방 4개 화장실 2개, 이것도 방 4개, 이거는 3개, 요거는 다시 4개네요. 그리고 요것도 방 4개. 그래서 F를 제외하면은 다 방이 4개다 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시세 차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물건 이제 시세 파악하기 앞서서 입지 분석부터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이 지역을 장기 투자로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략적으로 지도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면 알겠지만 이렇게 동그라미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주변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군을 보시면은 지금 초등학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여기는 없지만 유치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 이외에는 초등학교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끝입니다. 그리고 병원도 없고 마트 같은 경우에도 써있진 않은데 여기 수영 진로 마트가 그나마 조금 크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대형 마트보다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모든 세대가 한 2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충분히 수용할 만한 크기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은 두 군데밖에 없고요. 그리고 은행을 보시면은 요거는 은행이 아닙니다. 저 멀리까지 나가야 돼요. 이쪽까지 나가시거나 아니면 저기 위에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공서도 이쪽까지 나가시거나 아니면 저쪽까지 나가셔야지만 확인이 되고요. 거의 이쪽으로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지는 딱 고립되어 있는 입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군도 초등학교 말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모든 부분에서 인프라가 다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쾌적하게 자차로 인근에 직장이 있으셔서 왔다 갔다 하시기 편한 입지긴 하지만 그 이외에는 뭐 조금 생활 편의시설이 조금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입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나 갭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단기 투자를 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이제 뭐 실수요자분이 엄청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실수요자분이 만약에 들어가신다고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 그래서 두 번째로 시세를 한번 보시면은요. 시세가 생각보다 그래도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주변보다 그래도 입지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저렴해서 그러는지 들어오시는 수요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세를 대략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아까 F만 방이 3개였죠? 그러면은 물건이 하나밖에 없네요, 이것도. 이것도 물건이 하나밖에 없어서 시세가 조금 파악하기 애매한데 일단 전부 다 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가장 낮은 가격은 4.1억이 고가로 나와 있네요. 4층이. 그리고 3층이 4.1억 나와 있고 8층이 4.2억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빠른 입주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3층이었죠. 3층이기 때문에 시세가 한 3억 수천에서 4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대략적인 추측을 해보고요. 이제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거래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의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10월 달에 4.2억 9층이 거래가 된 게 있고 8층도 4.2억 있네요. 그리고 1층이 12월 달에 3.98억 그러니까 거의 4억에 거래가 됐고 10월 달에 4.3억 18층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사례가 없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3.93억 10층 4.05억 5월 달에 거래가 된 게 있고요. 그리고 거래 사례가 없고 이것도 거래 사례가 없네요. 그러니까 즉 시세는 대략적으로 4억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4억 정도의 거래가 되었었고 그리고 지금 최저가가 저층이 4.1억 정도로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경매 물건은 3층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보수적으로 한 3.9억에서 한 3.95억 정도 되면은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거래가 완전히 안 되진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경매 물건의 최저가를 보시면은 2.88억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입찰이 가능한 아파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입지가 조금 좋지 않지만 추천을 드린 이유가 수익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거래 사례가 있는 지역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제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 목적으로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권리 분석을 해볼 텐데 이 물건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한번 볼 텐데요. 이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을 한번 감안하시고 등기부등본 요약령부터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갑구에 압류, 임의경매 개시 결정, 가압류가 있고요. 을구에는 근저당권 설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7가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 이렇게 7가지에 다 해당되는 권리들이고 말소기준 권리 그 7가지 후보권들 중에서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빠른 거는 3번 근저당권 21년 11월 10날이네요. 그래서 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걸 잘 지금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등기부상 모든 권리는 다 소멸됩니다. 즉 등기부상 낙찰자한테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에는 제가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소기준 권리가 21년 11월 10날 근저당권이고요. 지금 여기에 임차인분이 계시는데 18년도 10월 19일 날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는 20년도 10월 19일 날 받으셨네요. 그러면은 우리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8년도 10월 20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돼요. 그러면 우선 이 말소기준 권리랑 대항력이랑 비교해보면 대항력이 더 빠르죠. 그래서 대항력이 일단 있는 임차인분이시고요. 그러면은 먼저 돈을 받아가는지 나중에 받아가는지 확인하는 것은 대항력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가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날짜입니다. 그러면은 18년도 10월 20날 0시랑 20년도 10월 19일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20년도 10월 19일이 더 늦기 때문에 그게 우선 변제권 발생 일자가 됩니다. 이 우선 변제권 일자랑 최선 순위 설정, 말소기준 권리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 임차인분이 우선 변제권 일자도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분은 대항력도 있고 돈도 먼저 받아가신다라고 확인이 되는 임차인분이십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도
2023년 7월 3일인데 그 이내에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즉 이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이긴 하지만 2억 6천에다가 뭐 추가 기타 잡비로 해서 한 2억 7천 이상이면은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확인이 돼요. 그리고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은 하는 사항에 지금 해당 사항 없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물건은 안전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에서 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선순위 임차인보다 먼저 받아가는 권리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당해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게 당해세일까요? 당해세라는 것은 이 부동산 자체에 걸린 세금이에요. 이 부동산 자체에 걸린 세금이기 때문에 그게 아닌 이상은 당해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당해세가 위험한 이유가 이 당해세의 법정기일이라고 따로 있는데요.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더 법정기일이 빠르면은 이 당해세가 먼저 돈을 받아가요. 그러면 임차인분은 나중에 돈을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순위에 있어서 임차인분이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당해세를 꼭 확인을 하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특히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4대 보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4대 보험은 누구한테 걸리죠? 사람한테 걸리죠. 그럼 이거는 부동산한테 걸린 당해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해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 캐피탈이고요. 가압류는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당해세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순서대로 법원에서 가장 먼저 법원 진행 비용으로 돈을 받고 임차인분께서 돈을 다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캐피탈에서 돈을 받아가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 진행 비용이 여기 유료 사이트에 대략적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440만 원, 450만 원 정도인데 500만 원 먼저 받아간다고 하고 2억 6천 두 번째로 받아가기 때문에 2억 6천 5백만 원 이상만 적으신다면은 이 물건은 안전한 선순위 임차인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최저가가 그거보다 넘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금액으로 입찰을 들어가도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안전한 것도 알았겠다. 마지막으로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층이기 때문에 4억이 시세라고 하더라도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억 9천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3억 4천에서 3억 5천 사이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섬순위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한 3억 4천대 초반으로 들어가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투자하시는 분에 따라서 3억 4천에서 3억 5천 정도 사이로만 입찰 들어가시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